Well, I have a wonderful electronic invention I want you to see. It looks something like this. 자, 안녕하십니까. 로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사입니다. 뒤에는 우리 로버스의 뽕 PD가 탑승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볼보는 내가 이제 과거에 모트라인 때도 그랬고 로버스 때도 있고 몇 번 하면서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시청자분들이 대충은 알고 모르면 또 반복하면 너무 루즈해지니까 그거 이제 찾아서 보셔야 되고,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스웨덴에 있다가 이제 어떤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변화에 못 따라가서 포드로 넘어갔다가 포드가 양아치 짓을 해서 이제 거의 뭐 풍지박살 날 때까지 갔다가 중국 지리로 넘어갔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갔어. 그 저작권까지 싹 다, 라이센스까지. 근데 생산에 관련돼서 어떤 노동자의 어떤 미래 보장 이런 것들인 조항이 잘 돼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트렌드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 차종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대부분은 스웨덴 생산을 하거든.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뭔지를 요목조목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다 볼보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까발리고 뭐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내가 뭐 볼보랑 왼수진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모트라인을 그만두고 나오기 전에 이 차의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는 뭐 S90이라는 세단,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팔렸거든. 그거를 입는데 내가 그때는 하체 오리기에서도 마감도가 좀 떨어진다, 주행에서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중국 생산인 거야. V90은 스웨덴 생산이야. 그래서 마감에서 일단 차이가 나. 그리고 볼보는 SPA, 뭐 CMA, 뭐 이렇게 플랫폼의 모듈화라고 하는데, 얘네가 플랫폼 모듈화를 되게 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갖고 모든 거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XC90의 플랫폼이 약간 다르고 S90과 V90과 V90 이 크로스 컨트리의 플랫폼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고, 그 밑에 이제 S60, V60이라든가 40 이런 모델의 플랫폼이 약간 이렇게 등급이, 하나의 플랫폼을 갖고 CMA 모듈화 어셈블리를 아키텍처를 쓴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얘네가 분류가 대중소로 돼 있는 거야. 그 중에 얘 이 S90, V90, V90 크로스 컨트리가 가장 핵심 모델이 되고 있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고 라운딩 처리해갖고 XC90을 만든단 말이야. 여기서 약간 생략하고 뭐 조금 해서, 사실 볼보의 뭐 XC40이나 S60이나 XC60을 타는 사람들이 우리의 플랫폼은 전 차종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좋다, 물론 맞기는 한데, 사실 볼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뼈다구는 얘랑 V90이랑 S90이야. 얘네의 뼈다구를 핵심적으로 개발을 해놓고 여기서 위로 확장, 아래로 축소 모델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볼보는 핵심 근간이 S90, V90, V90 크로스 컨트리인데,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볼보는 외건의 판매량이 되게 높아. 외건으로 이렇게 생긴 걸 외건이라 그래. 뒤에 장의사차처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나 좀 안 먹히는 거지, 유럽, 일본, 미국에서는 상당히 먹히는 차거든. 걔네들은 자동차 입고로 자기가 호사스럽게 돈이 많아서 스포츠카나 까브롤레 오픈카를 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돈이 좀 있으면 외건을 사. 그리고 돈이 더 많고 좀 풍요롭다 그러면 SUV를 산단 말이야. SUV 비싸잖아.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이 외건에 살 돈이 안 되고, SUV는 뭐 저가형도 많지만 사실 외국 애들은 SUV 그러면 비싸고 좋고 크고 옵션 많은 거를 SUV라고 한단 말이야. 컴팩트 SUV는 이렇게 약간 안 쳐준단 말이야. SUV 그러면 좀 큰 거, 옵션 많고 비싼 거. 근데
그거가 아닌 원래는 외건이 중추 모델이고 이렇게 생긴 거. 네. 이게 왜냐면 SUV 너무 큰데 네. SUV처럼 크지 않으니까 세단의 운동 성능이나 어떤 이런 주차 공간이나 세차 편의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적재 공간은 SUV에 버금가고 실용성은 세단과 맞먹고 이래서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서민들은 뭘 사? 해치백. i30나 골프 같은 해치백을 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유럽, 미국, 뭐 일본 애들도 도로가 워낙 작아가지고 걔네가 네. 대부분은 다 작은 차 경차를 많이 사는데 일본 애들도 좀 큰 차 산다 그러면 볼보 사. 그래요? 그만큼 자동차의 전체 판매량 비율도 높은데 네. 인구도 많고 국토 면적도 넓잖아. 네. 근데 그런 애들도 자동차를 허세로 잘 안 타. 일본은 세금도 네. 비싸고 주차요금 차고지 네, 증명서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되고 네. 그다음에 비싸 뭐 5년인가 6년 뒤부터 자동차 검사 비용도 되게 비싸. 100몇만 원씩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일본 애들은 경차 아니면 잘 안 사는데 그런 애들도 볼보 외건을 되게 많이 사. 그만큼 볼보 외건이 볼보에서도 차를 잘 만들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외건을 개무시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뉴올리언즈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외건을 되게 좋아했어.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서양의 문물을 흡수가 빨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나는 외건을 좋아했어. 진짜로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나는 이 차를 꼭 타고 싶은 거고. 네. 그렇게 보면 이 차가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전 들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네. 뼈다구 자체가 볼보의 중심. 네. 그다음 볼보는 무슨 차를 잘 만들어? 외건. 외건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지네가 만드는 CMA 모든 플랫폼에서 SPA 플랫폼에서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이 뼈다구인데. 네. 근데 얘네는 또 외건을 잘 만들어. 네. 그럼 이 차는 좋은 거야. 네. 근간이 되고 볼보가 제일 잘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차는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차는 가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서두에 못을 딱 받고. 네. 자, 이제 너무 칭찬만 했으니까 네. 볼보가 중국의 지리로 넘어갔어. 네. 지리 애들이 회사의 경영 방침이 아주 지린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회사 이름이 지리라고. 애들이 아주 지리야. 지리게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지리는 게 너무나 잘하고 완벽할 때는 지리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 약간 비아냥거릴 때. 네, 야, 그 그쵸. 새끼 존나 지려. 막 이러잖아. 이 중국의 지리라는 그룹이 이 표현하고 똑같아. 얘네가 약간 얌스러운 짓을 많이 해. 굉장히 투자를 뭐하고 볼보를 살린 것까지는 좋은데 얘네가 이제 모듈화 플랫폼을 쓰고 뭐하면서 얘네가 3천만 원 중후반대부터 네. 1억 2천만 원짜리 차까지를 다 판단 말이야, 종류별로. 얘네가 볼보를 인수한 다음에 이 베리에이션을 확 늘린 거야. 되게 잘했어. 네.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약간 이제 병폐가 생기는데 아무튼 볼보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어, 지리 애들이. 근데 문제는 얘네가 이 모듈화도 잘했고 모두 잘했는데 3,500만 원짜리 차부터 1억 2천만 원짜리까지의 많은 다양한 등급의 차를 파는데 엔진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요? 엔진 블럭이 4기통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V6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5기통도 없고 그냥 4기통 하나고 이 4기통의 블럭조차도 디젤하고 가솔린을 호환되는 블럭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디젤에서도 완벽한 디젤 블럭이 아닐 수도 있고 가솔린에서도 완벽한 가솔린의 블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3천 얼마짜리, 4천 얼마짜리가 네. 윗급의 모델인 6, 7천만 원짜리하고 같은 엔진 블럭을 쓴다. 네. 그럼 걔네들은 좋겠지. 네, 그쵸. 왜냐면 내게 3천만 원짜리 차인데 윗급인 7천만 원짜리랑 같아. 플랫폼도 같고 엔진도 같대. 그럼 걔네들은 좋아. 네. 그러면 이 7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기분 같아? 나쁘죠.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고 7, 8천만 원 가까이 하는데 엔진이 4기통에 2.0인 거야. 네. 여기까지도 용서가 안 될라 그러는데 최상위 버전의 XC90의 뭐 T6 같은 T8 같은 모델은 1억 2천이야, 차값이. 네. 그래도 4기통이야. 2.0이야. 걔도 엔진 블럭이 똑같아. 그리고 얘네가 엔진에 대한 기술이 섬세하지가 않아. 내가 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네. 가솔린이 됐던 디젤이 됐던 같은 2.0인데도 불구하고 가솔린도 마력에 따라서 엔진의 압축비가 바뀌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솔린과 디젤인데도 얘네는 엔진의 이 직경을 보호라 그래. 네.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직경을 보호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네. 가솔린과 디젤 마력이 얘네가 190마력부터 뭐 400 몇 마력까지 있는데 이 모든 차가 직경과 왔다 갔다 하는 스트로크도 똑같아.
보호 스트로크도 다 똑같은 거야. 디젤 가솔린이다. 그러니까 얘네는 엔진 하나를 가지고 뽕을 뽑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뭐 많이 찍어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생산 단가가 확 코스트가 떨어지지. 한 공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걸 갖고 차를 만드는 거야. 보통은 BM, 벤츠 모든 회사들이 같은 코드의 엔진이라도 등급에 따라서 다 엔진 세팅을 다르게 하는데 얘네는 안에 있는 피스톤하고 헤드의 어떤 형상하고 분사 압력을 가지고만 네. 엔진의 마력을 세팅을 달리하고 엔진의 겉 블럭은 하나로 그냥 초지일관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냐면 아무리 지네가 마력을 올려도 뻥마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네. 뻥마력이 뭐냐면 실제로 얘네가 메이커에서 추산 400마력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네. 실제로 타봤더니 400마력이 다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여러 엔진을 마력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네. 제일 먼저 야기가 되는 게 고출력이라든가 네. 이런 디젤에서는 매연이 나와. 아, 볼보는 내가 봤을 때 네. 매연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엔진을 세밀하게 만들지 않았어. 지금 현재의 기술로 2000cc 디젤에서 네. 배출가스가 많이 안 나옴시롱, 차가 잘 감시롱,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려면은 190마력 정도의 세팅을 해줘야 돼. 그 이상을 때려버리게 되면 문제가 야기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235마력이야. 디젤인데. 네. 그럼 마력이 많이 나오잖아. 그쵸. 다른 애들은 그렇게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그쵸. 배출가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얘는 235마력이야. 그리고 235마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얘네가 쓴 기술이 뭐냐면 자 여기서 딱 차선 바꿔서 악셀을 딱 밟으면 RPM이 쭉 올라가면서 네. 차가 쭉 나가는데 얘는 이제 중량이 2톤에 다다라서 네. 폭발적인 가속은 안 나와.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여기서 RPM을 딱 밟아서 쭉 올라갈 때 쭉 가는데 얘는 지금 그 에어펄스라고 해서 네. 그 펄스 기능을 해서 압축 기능을 네. 공기를 압축시켜갖고 터보레그 없이 쫙 밀어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 차가 굼뜨는 중량에 뽕PD가 제가 준 0.1톤이거든. 제가 지금 뒤에 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펄스를 통해 갖고 원래는 원래 이름 나가리거든. 원래는 이제 밟으면 훅 하고 차가 나가야 되거든. 네. 근데 현재 차가 안 나가. 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좀 여러 명이 타고 아니면 뭐 외부적인 상황 바깥에 지금 습도가 높고 네. 습도가 높으면 산소의 밀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차가 안 튀어나가. 원래 밟으면 확 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오, 튀어나가고 있어. 네. 차가 안 튀어나가는데 일단 튀어나갔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야, 뭐 이거 거짓말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씨발 나가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래 차가 확 튀어나가야 되는데 왜 안 튀어나가는 거지? 옛날에 XC90 할 땐 좀 튀어나가던데 이게 왜 이러지? 아무튼 튀어나갔다 치자. 네. 원래는 튀어나가야 되니까. 네, 튀어나갔습니다. 튀어나갔다고 쳐. 그랬을 때 원래는 얘네가 이제 235마력을 뽑아낼 때 네. 터보레그 같은 게 생기니까 터보레그를 없애기 위해서 앞쪽에서 에어컴프 아까 하체 오리기 할 때 나왔던 요만한 에어컴프가 네네. 공기를 압축시킨 다음에 에어탱크에다 공기를 압축시켜 갖고 네. 확 밟았을 때 네. 터보레그에 의해서 이게 확 공기가 못 들어가는 걸 걔가 네. 아, 막 보충을 강제로. 해주는 네. 거야. 보충을 해주는데 얘는 현재 그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뭐냐? 터빈이 약간 고압 터빈이 들어가. 그러니까 고압 터빈을 넣게 되면 훗발에서의 마력이 잘 나와. 네. 근데 고압 터빈을 넣으면 저속이나 중저속에서 터빈을 돌릴 때까지의 강한 그 배기가스 압력이 형성이 안 될 때 그 터보레그가 형성이 돼서 터보레그는 뭐냐? 터보가 빨리 못 도는 지체 현상을 터보레그라고 하는데 네. 그때를 저 충진 가스가 에어펄스가 이게 보충을 딱 때려주는 네. 거야. 근데 현재 지금 이 차는 지금은 작동했네. 지금은 좀 전에 2,500부터 작동했으니까 뭐냐면 충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 아, 그래요? 이게 그 가스를 다 써버리면 네. 충진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게 연타로 때릴 때는 많아야 3번 이상을 못 때려. 그리고 충전할 때까지 한 1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 그래야 그 압축가스 통 안에 가스가 찬단 말이야.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엔진은 엔진의 쫙 앞쪽 보통은 모든 차들이 이 볼보가 서 있을 때는 네.
엔진의 진동은 사실 마운팅 설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진동은 잘 들어오진 않지만 소음,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과 그 다음에 그 고압 펌프, 네. 디젤의 높은 그 연료 분사를 하기 위한 고압 펌프 소리가 네. 따라락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근데 얘는 서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근데 달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잘 안 들어와, 얘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네. 고압 펌프가 다른 디젤 차들보다 월등히 다르게 쫙 앞에 있어. 보통 차들은 고압 펌프가 요 뒤에 있거든? 네네. 엔진하고 이 대시보드 사이 쪽에 네네. 이렇게 엔진 위쪽에 있는데 얘는 희한하게 고압 펌프를 쫙 앞쪽 헤드라이트 있는 쪽까지 갖고 벨트를 연결해 갖고 있는데 약간 독특한 방식을 써. 네. 물론 이렇게 쓰는 회사들도 있는데 얘 볼보가 이렇게 만든 것도 되게 독특한 방식이야. 가솔린이랑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블럭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저게 약간 하드웨어적으로는 구시계 방식인데 운전을 할 때는 소리가 안 들어와서 너무 좋아. 네. 운전을 하면 바람에 의해서 소리들이 다 분산이 되는데 멀면 멀수록 더 안으로 안 들어오거든.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잘 돼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차는 사실 이 원래 볼보가 탄력을 원래 스웨덴 차들 사브도르크 볼보들이 기어비 세팅을 되게 잘해. 그리고 얘에 들어간 아이신 8단은 가솔린하고는 1, 2, 3, 4, 5단까지는 그러니까 레이쇼라고 하는데 기어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게 해놓고 네. 6, 7, 8단만 가솔린하고 비슷한 기어비를 쓰고 나머지 1, 2, 3, 4, 5단까지는 확 차이나게 써갖고 1, 2, 3, 4단까지 해서는 그렇게 가속에서 뭐 저기는 모르는데 6단, 7단이 들어가면서 가속을 때리면 가솔린처럼 쫙쫙쫙쫙쫙 가속이 계속 붙어. 그래갖고 최고 속도가 되게 잘 나와. 2.0 디젤의 중량이 2톤이 다 되는데도 네. 최고 속도가 막 220막 나와버려. 그러니까 얘는 배기량 대비 출력 대비 중량 대비 최고 속도가 되게 잘 나와. 후륜의 8단의 최고봉은 ZF거든. 네. 전륜의 최고봉은 아이신이야. 아이신이지, 아이신. 얘네가 좀 미션을 잘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션이 이 차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 그래서 밟아보면 변속 로스, 변속을 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RPM이 뜨고 뭐하고 할 때 버벅거림 같은 게 없어. 브레이크 밟고 다시 이렇게 했을 때 버벅거림 없이 되게 네. 부드럽게 기어 단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런 코너 들어갈 때도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이렇게 밟으면 할덱스 사륜 살짝 들어가면서 잡아주고 딱 잡아주고 급브레이크 같은 거 들어갈 때도 얘는 뽕뽕 날아갈 거 없지? 브레이크 존나 미끄러져요. 존나 미끄러져. 아, ABS 들어오고. 저만 느낀 거 아니었죠? 얘는 뭐냐면 네. 브레이크가 중량을 이기지는 못해.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돼. 내가 박 사장하고도 리뷰할 때 그렇거든. 야, 네. 브레이크가 좀 작은 거 아니냐. 네. 좀 작은 거 아니는데 박 사장은 자꾸만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이 정도면 괜찮다는데 영락 없이 브레이크는 안 듣네. 박 사장님 잘못하셨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박 사장은 뭔가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아.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가. 근데 얘가 브레이크를 저렇게 한 건 부드러운 운전, 그리고 중량이 너무 센 차를 네. 브레이크를 되게 잘 듣는 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체가 꼬꾸라지는 수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얘는 약간 미끄러지게 한 것 같아. 아. 브레이크가 옛날 우리나라 차들 한 2007년, 8년 그 당시에 브레이크 시스템 정도. 그러니까 부드럽기는 해. 네. 브레이크가 되게 부드럽기는 한데 잘 듣지는 않는다는 거지.